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해외 쪽 증시, 특히 미국 시장 쪽이 그렇게 움직이죠. 하루가 다르게 출렁출렁하는 모습이에요. 자, 지난 주말에 끝났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어제는 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이죠.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은 조금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별 특별한 아주 시장의 주가에 강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재료 자체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장이 밑에서부터 좀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부자 되는 좋은 습관이죠.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고 출근길에 요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쪽은 조금 약세였죠, 어제. 일본이 한 1.6% 정도, 중국이 0.9%, 홍콩도 1.3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어요. 자, 코스피가 0.04% 정도 하락, 약보합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3.69% 정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인들의 힘이 정말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미국 쪽 증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괜찮았죠. 다우 지수가 약 3.1%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또 한 3%대 정도, 3.35%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저쪽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약 3.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지표죠. 요게 한 3.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을 반영하는 야간 선물 쪽도 한 1.2% 정도 강하게 마감되는 모습이라서 여기서도 외국인들 매수가 좀 있었죠, 선물 쪽에서.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발은 좀 괜찮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나스닥 시장을 분 차트, 10분 차트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한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아침에 출발할 때는 약간 좀 플러스권에서 출발했죠. 자, 이렇게 강하게 출발하지 못했었는데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계속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이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 그거를 유지하면서 막판에 디신까지 좀 발휘하면서 끝이 살아있는 그런 상승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장중의 움직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에서 약간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엊그저께 이쪽에서 22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죠, 지수 자체가. 자, 이 떨어지고 있는 저 빨간 선이 21이평선인데요. 자, 22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어제 하루 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또다시 22평선 전고점 근처 정도까지 갔다 놓으면서 자, 종가상으로는 일단 22평선 자체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이 미국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 22평선 자체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오늘 저녁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올라줘야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더 올라주면 자, 여기서 좀 요렇게 올라왔다가 좀 빠지면서 지지받는 모습들, 이쪽 22평선이 저항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밀려버리면 또 22평선이 지금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강하게 좀 내려 꽂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저항선을 역할을 하면서 요걸 뚫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반등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22평선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좀 그 추후에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해외 증시 쪽 나스닥 시장 간략하게 움직임을 좀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국내 증시 우리나라 수급 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도 뭐 얘네들 그냥 하던 대로 했죠. 하던 대로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끝도 없이 매도를 했고요. 어제도 한 4,2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 한 2,200억 정도를 어제 순 매수를 해줬네요. 개인이 1,900억 정도를 순 매수했고 어제 시장은 또 연기금이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끝난 시장도 연기금이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연기금이 이걸 방어를 해줬었는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갭으로 뚝 떨어져 시작한 거를 연기금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만 조금 줄어들면 굉장히 강한 탄력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자, 일단 뭐 수급 전체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많이 좀 들어왔고 선물 시장 좀 이따가 보겠지만 선물 시장에서 수급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 일단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 한 390억 정도 순매수,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12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266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 시장 수급은 조금 자세히 살펴봤고 뭐 코스닥 시장 수급은 요 정도만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선물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988억 정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뭐 장중에는 요거보다도 매수 규모가 좀 더 컸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저 장 막판에 조금 정리를 한 모습인데 그래도 뭐 일단 순매수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엊그저께 한 460억 정도 매도했었는데 자,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784억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다음 금융 투자 쪽이 한 2,500억 정도, 그 전날 지난 금요일 날 한 3,50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마찬가지 2,557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옵션 시장 쪽은 보시면 별 특별한 수급 없었어요. 자, 외국인들 어제 한 76억 정도 순매도, 개인 투자자는 58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2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용 콜옵션 얘기입니다. 콜 쪽에서 이런 수급이 나왔는데 지금 뭐 콜 쪽 수급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양 매도입니다. 자, 콜을 한 76억 정도 매도했고 풋도 마찬가지 한 8억 정도를 순 매도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풋 쪽에 매매 규모가 굉장히 컸었죠. 이전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금액들이 100억 단위, 뭐 많을 때는 500억 막 이렇게도 가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 투자 주체별로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수급이. 자, 요거는 변동성 자체가 조금 잦아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자, 왜 대체 뭐 해외 시장, 미국 쪽 빵 떠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장 같은 경우죠. 빵 떠서 시작하면 쭉 밀리고 또 어제처럼 두들겨 맞고 시작하면 쭉 좀 들어올리고 이런 모습이 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옵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옵션 가격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만기가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목요일이 저 사월물 옵션 만기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등가격 옵션이 저 232.5가 등가격이죠. 자, 근데 요게 보면 지금 88만 2천원, 푸 쪽은 105만 5천원입니다. 10.5면 105만 5천원이죠. 8.8이면 88만 2천원이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보면 한 190만원이 넘어가죠. 자, 여기서 232.5포인트에서 양매수를 한 주체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여기서 한 20포인트 이상은 움직여야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면. 자, 근데, 그렇게 움직이기 조금 어렵다라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음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타 값이라고 하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서 만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지금보다 10포인트가 올라올 확률, 그리고 10포인트가 빠질 확률, 이런 확률들이 한 달 남았을 때 그쪽까지 움직일 확률을 놓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남았을 때 그까지 움직일 확률을 놓겠습니까? 당연히 한 달 남았을 때가 이 그까지 움직일 확률 자체가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가격에는 시간 가치라는 게 녹아 있는데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비쌉니다. 자, 보통 만기 전주 정도 되면요, 이게 두 개 합쳐갖고 지금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한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거나 그쯤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얘네들 시장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통통하게 옵션 가격이 통통하게 살이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그냥 지수 자체를 좀 가둬 놓기만 한다라면, 그리고 가둬 놓는 상태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 뭐 만기까지 이렇게 간다라면요, 물론 그 전에도 시간 가치는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청산을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만기, 어쨌거나 그냥 만기까지 간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 둘 다 232.5에서 끝나면 코스피 200 지수가요, 콜옵션도 깡통이고 풋옵션도 깡통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지수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옵션 가격을 엊그저께 제가 요즘 선물 옵션 관련된 부분들 유튜브 올려드리는데 옵션 쪽은 올려드리지 않고 있죠. 근데 선물 쪽은 5개를 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게 전부 다 선물 쪽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이나 보고 뭐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룰 생각인데, 자, 옵션 쪽이 필요한 거, 주가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좀 잘 알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만기 근처 정도까지 시간 가치를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 시장 쪽 지금 간략하게 나온 뉴스들 아까 안 살펴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트럼프는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30일까지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기대감도 조금 있긴 있었어요. 아까는 뭐 별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는 지금 오늘 당장 큰 영향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현재 부양책은 계약급이다. 자,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런 부양책을 조금 시사를 하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당장은 큰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스티븐 무니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금 4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낸시 펠로시 저 하원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JP 모건 쪽에서는 위험자산 최악의 시기는 넘긴 것 같다,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놨고요. 그다음 존슨앤존슨 쪽은 9월 달부터 저 코로나19에 대한 임상 백신 실험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됐네요. 이 부분을 제일 앞에 살펴봤어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그 옵션 얘기들 지금 간략하게 옵션 얘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시장 움직이는 모습들, 뭐 그거 어제 움직인 모습들하고 좀 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분차트를 좀 10분봉을 놓고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 어제 상당히 좀 아침에 우려감을 안고 출발한 증시였습니다. 자, 좀 올라와서 시작했다가 밀렸다가, 자, 하루 종일 그냥 계속해서 위쪽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요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그 파생시장의 옵션 가격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또 잘 빠집니다. 자, 프리미엄이 잘 빠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빵 떠서 시작해서 그 자리, 어제 같은 경우는 두들겨 맞고 시작해서 그 자리. 자, 향후에도 이런 움직임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으로 뭐 지나치게 두들겨 맞고 시작을 했다든가, 아니면 쭉 떠서 시작했다든가, 자, 요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만기 때문에 그 갭 차이를 좀 줄이는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 차트하고 거의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자, 여기 22평선 근처, 오늘도 뭐 아침에 좀 올라와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22평선 근처나 뭐 아니면 그 조금 밑에서 시작할 텐데, 자, 요게 일단 돌파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돌파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돌파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향후의 움직임이 틀려질 거예요. 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 22평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최소한 뭐, 오늘 조금 양선을 뽑아주면 굉장히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일단 뭐, 위에 22평선 자체가 저항선으로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장중에 뭐 수급이 조금 도와준다라면 조금 수월하게 돌파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22평선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보시고,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밑에서 양선이 났긴 났지만요,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요거는 상승 에너지 요런 것들은 거래대금이 늘었을 때보다 조금 작다란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오늘 관건은 22평선의 돌파 여부, 그리고 이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수급이 좀 뒷받침돼 줘야 되고, 그리고 어제 원달러 환율 주가 자체는 반등이 좀 나왔는데 원달러 환율은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원달러 환율이 뭐 조금 떨어져 준다라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중에 체크 포인트로 남겨두시고 꼼꼼하게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